지금부터 서울아이 동행업 프로젝트 기자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세훈 시장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며칠 전에는 지역 아동센터를 다녀왔고요. 지난 주말에 오늘 아침에는 중랑구 신내동에 있는 키움센터 아침 돌봄 현장을 둘러보고 왔습니다. 마침 날씨도 아주 좋은데다가 정말 귀여운 우리 아이들 아침에 일찍 집에서 나와서 키움센터에서 잠시 한 30분 내지 1시간 남짓 머물면서 아침에 속도 좀 든든히 채우고 그리고 아침부터 어제 못한 숙제도 좀 챙기고 그리고 학교로 등교하는 현장 함께 하다 보니까 아주 상쾌한 아침을 아주 행복한 아침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정말 서울 시민 전체가 혹시 맞벌이하는 이런 부모님들을 둔 아이들이 전부 오늘 아침 현장과 같은 그런 정말 밝고 행복한 분위기 속에서 학교를 갈 수 있고 아침 돌봄이나 야간 돌봄, 방학 돌봄을 통해서 부모님들의 육아 부담을 좀 덜어드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지금 이제 상당한 숫자의 지역아동센터나 키움센터가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가서 느낀 것은 이 틈새 보육이 너무너무 중요하겠구나 하는 생각을 현장에서 실감을 했고요. 이제 그런 점을 반영을 해서 오늘 발표하는 내용이 준비가 됐습니다. 아이들의 행복은 서울의 미래라는 확신을 가지고 준비한 내용입니다. 시장 취임 이후에 저의 다짐, 아이를 키우는 일이 더 이상 부모님들만의 외로운 분투가 되지 않도록 하겠다 하는 저의 각오가 계속 업그레이드 되어 왔는데 오늘 발표 내용이 바로 그 연장선상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동안 서울시는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서울을 만들기 위해서 정말 많은 새로운 정책들을 도입하면서 뛰어왔습니다. 이용자 만족도가 만점에 가까운 우리 동네 키움센터, 또 145만 명이 선택한 서울형 키즈카페, 그리고 이용자의 99%가 만족한 서울형 손주 돌봄 수당까지 서울만의 돌봄 프로젝트는 이미 시민들의 삶 속에 녹아들어서 그 가능성을 충분히 증명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과에 안주하기에는 현장의 목소리가 아직도 절박한 부분이 많습니다. 두 집 중에 한 집은 맞벌이고 새벽 야간에 일하는 비정형 노동자가 늘면서 돌봄의 사각지대는 더 넓어졌습니다. 특히 방학만 되면은 밥 주는 학원을 찾아 헤매야 하는 부모님들의 절박함은 이제 우리 사회가 함께 해결해야 될 과제가 됐습니다. 이제 보호를 넘어서서 아이의 건강과 학습까지 책임을 지는 질 높은 공공 돌봄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겠다 하는 각오를 다시 다집니다. 그래서 서울시는 아이가 행복하고 부모는 안심할 수 있도록 서울 아이 돌봄을 전면 업그레이드합니다. 오늘 발표하는 서울 아이 동행 업 프로젝트, 아해 동자, 행복할 때 행자, 아이가 행복한 그런 아이의 행복도를 높이는 그런 프로젝트는 아이는 행복하고 부모는 안심하는 서울을 위해서 4대 분야 16개 핵심 과제를 추진하게 됩니다. 집 근처에 돌봄 인프라를 획기적으로 확충하고 틈새 돌봄을 촘촘하게 메우겠습니다. 나아가서 교육과 건강을 챙기는 성장 중심의 돌봄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내 집 근처 아이 동행업입니다. 내 집 근처 아이 돌봄 인프라를 획기적으로 확충합니다. 지역아동센터, 키움센터, 그리고 키즈카페, 이 3종 세트, 3종 돌봄 체계를 더욱더 숫자를 늘립니다. 우리 아이들이 집 가장 가까운 곳에서 언제든 세심한 보살핌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아동센터, 키움센터, 서울형 키즈카페 3중 돌봄 체계를 구축합니다. 2030년까지 서울 전역에 총 1,300여 개소의 인프라를 구축해서 촘촘한 안전망을 완성하게 됩니다. 세 가지 다 서울에는 426개 행정동이 있죠. 아시다시피 전부 다 400개 이상 만들겠습니다. 먼저 돌봄의 손길이 시급한 아이들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가장 먼저 보듬어온 지역아동센터를
2030년까지 450개소로 대폭 확충하게 됩니다. 동시에 권역별로 한 개소씩 거점형 지역아동센터를 조성해서 서울 어디서나 고품질 돌봄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초등 방과 후에 책임져 왔던 우리 동네 키움센터가 민간 돌봄 시설까지 통합 연계한 키움 플러스로 확대됩니다. 2030년까지 404개소로 늘려서 입소 대기를 획기적으로 줄이고 자치구 간의 공급 격차도 예산 지원을 통해서 확실하게 해소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형 키즈카페는 재미와 돌봄이 공존하는 공간으로 버전업하게 됩니다. 하교 시간에 맞춘 특별 돌봄 기능을 더하고 놀이 돌봄 정원도 2배 이상 높이겠습니다. 아시다시피 키즈카페는 놀이동산 역할을 하는 곳인데요. 여기에 이제 돌봄 기능을 넣게 되는 겁니다. 획기적인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예약 없이도 현장에서 즉시 이용 가능하도록 프로세스도 전면 개편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입니다. 틈새, 밀착, 아이 동행업입니다. 인프라 확충만큼이나 중요한 게 컨텐츠죠.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겁니다. 양육자 일상에 꼭 맞춘 틈새, 밀착 돌봄을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맞벌이, 한부모 가정의 가장 큰 고민이었던 방학 중 아이들의 건강한 점심, 이제 서울시가 책임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여름방학부터 초등학생 방학 점심 캠프를 시작합니다. 부모님의 부담은 덜고 아이의 영양은 지키겠습니다. 아마 부모님들이 굉장히 좋아하실 겁니다. 방학 점심 캠프는 식사 제공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방학 숙제 지도와 체육 활동까지 결합해서 방학을 돌봄의 공백이 아닌 오히려 성장의 시간으로 삼겠다는 겁니다. 올해 2만 3천 명을 시작으로 2030년까지 3만 3천 명의 초등학생이 서울시의 보살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아침부터 밤까지 그리고 평일부터 주말까지 빈틈없는 완전 돌봄 체계를 구축하게 됩니다. 아침 돌봄 조기 운영과 등교 동행 서비스를 강화하고 야간 돌봄을 밤 10시까지, 오늘 같은 데는 8시까지 한다고 하더라고요. 밤 10시까지 늘리게 됩니다. 필요하면 심야까지 보살핌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부모님들의 부담이 많이 줄어들 겁니다. 주말과 갑작스러운 돌봄 수요에도 서울시가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사실 돌봄의 빈틈을 메워주는 따뜻한 가족 돌봄에 대해서도 시설 돌봄의 빈틈을 메워주는 따뜻한 가족 돌봄에 대해서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만족도 1위인 손주 돌봄 수당 지급 대상을 초등학교 저학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소득 기준도 완화합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사랑이 사회적으로 존중받고 보상받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부모님의 돌봄 공백이 가장 집중되는 하원 피크 시간대도 놓치지 않겠습니다. 올해 250명인 하원 전담 돌봄사를 2030년까지 1000명으로 4배 늘리게 됩니다. 여기에 국가 표준보다 엄격한 검증을 거친 서울형 아이 돌봄사 2000명을 양성해서 부모님이 믿고 맡길 수 있는 서울형 안심 돌봄을 완성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배움 더하기 아이 동행업입니다. 서울시의 돌봄은 이제 아이를 안전하게 맡기는 걸 넘어서서 아이의 성장을 책임지는 단계로 본격적으로 진화해 나가게 됩니다. 우선 모든 지역 아동센터에 서울시에 검증된 학습 플랫폼인 서울런을 확대 보급하게 됩니다. 1:1 멘토링과 최신 기기를 지원해서 돌봄 현장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교육사다리 튼튼하게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사회의 풍부한 자원을 아이들의 배움터로 연결하겠습니다. 미술관, 박물관, 과학관과 연계한 체험형 돌봄을 대폭 확대하고 우리 아이들이 센터 밖 넓은 세상을 경험해서 창의성과 감수성을 키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형 키즈카페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형 놀이공간으로 탈바꿈하게 됩니다. 원어민 교사와 함께하는 놀이학습, 미래를 대비하는 AI 수업 등 서울시만의 특화 콘텐츠를 통해서 놀이 자체가 성장이 되는 최적의 교육 환경을 융합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단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경계선 지능 아동과 같은 느린 학습자들을 위해서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기 발견부터 전문 치료 연계까지 서울시가 아이들의 세심한 성장을 끝까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몸, 마음, 건강 아이 동행업입니다. 부모님이 안심할 수 있는 가장 기본은 우리 아이들 건강을 지키는 일입니다. 성장기 아동의 영양, 이제 서울시가 직접 챙기기 시작할 겁니다.
모든 돌봄 시설에 학교 급식 수준의 식단 매뉴얼을 적용해서 또 신선한 제철 과일도 제공을 해서 아이들의 먹거리 챙겨서 건강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급식 단가를 10,000원으로 인상하겠습니다. 제대로 된 건강한 한 끼야말로 돌봄의 출발이자 기본이기 때문입니다. 학년별 발달 수준을 고려한 맞춤형 신체 활동 프로그램을 제공하게 됩니다. 기초 체력을 키우는 맞춤형 신체 활동은 물론이고 아이가 갑자기 아플 때를 대비한 병원 동행과 병상 돌봄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모님이 직장에서 발을 동동 구르지 않도록 서울시가 부모의 마음으로 아이 곁을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폰 중독과 같은 새로운 시대적 위험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합니다. 찾아가는 디지털 디톡스를 통해서 아이들 스스로 디지털 기기 사용을 조절하는 힘을 길러주고 건강한 마음 성장을 돕도록 하겠습니다. ADHD나 또래 관계에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을 위해서 발달 스크리닝 체계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 기관과의 긴밀한 연계를 통해서 골든타임 내에 적절한 치료가 이루어지도록 촘촘히 뒷받침하겠습니다. 예산입니다. 아이 돌봄은 더 촘촘하게 부담은 더 가볍게 하기 위한 서울아이 동행업 프로젝트에는 2030년까지 총 1조 8,796억 원을 집중적으로 투자할 예정입니다. 이 예산은 소모적인 비용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향한 가장 가치 있는 응원이자 확실한 미래에 대한 투자로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기자 여러분, 지금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변화는 우연히 찾아온 게 아닙니다. 돌봄 사각지대를 누구보다 먼저 찾아내고 망설임 없이 행동으로 옮겨왔던 서울시의 탄생원 서울 프로젝트가 없었으면 이러한 변화가 불가능합니다. 그 탄생 응원 프로젝트가 바탕이 돼서 오늘과 같은 업그레이드가 가능해졌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는 현장에서 수많은 가족을 만났습니다. 유아차원에서 만난 우리 아이들의 해맑은 웃음, 그리고 육아의 기쁨을 나누는 아빠단의 열정을 지켜보면서 확신했습니다. 우리의 노력이 단순히 정책 하나를 더하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 사회의 분위기를 바꾸고 각 가정에 실질적인 행복을 가져다 준다는 사실입니다. 서울시는 앞으로도 부모의 마음으로 현장을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서울 전역에 울려 퍼질 때까지 한 걸음도 물러나지 않겠습니다. 아이가 행복하고 부모가 안심할 수 있는 도시 서울이 되도록 계속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문 있으신 기자님 손 들어주십시오. 네, 한국일보 오세훈 기자님. 입니다. 그 두 가지 여쭙겠습니다. 그 서울시가 그간 다양한 분야에서 이게 서울 그래서 왜냐면 일각에서는 좀 이게 시기적으로 선거 앞두 좀 선심성 공약이란 말도 나올 것 같은데 이 부분 또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같이 답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하나 두 번째는 이번 사업에 들어간 내용이 좀 다 다양한데 엄청 많은데 좀 특히 중점적으로 좀 추진하고자 하는 좀 핵심 정책은 좀 어떤 것인지 여쭙습니다. 이 아이들 돌봄 체계에 대한 방과 후나 아침 또 저녁 방학 돌봄에 대한 체계적인 그 맵이 머릿속에 이렇게 그려져 있지 않으면 이게 굉장히 잡다해 보이고 다종다양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여기 지금 연배를 이렇게 보니까 아이들 아마 초등학교 정도를 다니는 학생들 부모님 연령대 분들도 꽤 되시는 걸로 보이는데요. 그런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아마 이게 굉장히 그렇게 다종다양하다거나 선심성으로 느껴지지는 않을 걸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뭐 그동안 안 하던 없었던 것을 새로 하겠다는 내용이 아니라 전부 그동안에 지난 5년 동안 잘 챙겨오던 것들을 이제 일부만 혜택을 받는 것을 그 혜택 받는 인원수를 좀 더 늘리겠다는 게 아마 우리 첫 번째, 네 번째 중에 첫 번째 내용입니다. 사실 오늘 아침 방문을 했던 아침 돌봄,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 부모님들은 한 7, 8시쯤 집에서 출근을 하셔야 되는데 아이들 등교 시간은 8시 40분, 45분에 맞추어져 있거든요. 그 한두 시간 때문에 굉장히 스트레스 받잖아요. 그래서 아침 돌봄을 이제 동네 키움센터에 맡겨서 하는 건데 지금 서울 시내 전체 아침 돌봄 하는 데가 30군데밖에 안 됩니다. 오늘 아침에 가서 보니까 그 아이들의 해맑은 얼굴과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키움센터에 와서 보통 아침 식사를 안 하고 오는 아이들이 많다고 그래요. 그 아이들 케이크하고 빵하고 요구르트하고 과일하고 이렇게 챙겨서
든든하게 배를 채워서 등교 지도까지 예, 안심하고 학교에 가는 것까지 보통 부모님들이 그 모습을 보고 출근을 해야 일이 손에 잡힐 텐데 예, 그런 거를 이렇게 해주는 그 아침 돌봄이 50군데밖에 안 된다. 예를 들어서 30군데밖에 안 된다. 이게 뭐 선심성일 수는 없는 거죠. 그동안에 새로운 시도를 해서 이제 실험이 끝났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서울 전역으로 400군데 다 해주면 정말 좋은데 또 니즈가 없는 것도 있다고 그래요. 동네에 따라서는. 그래서 그거를 이제 필요에 따라서 조금씩 물량을 늘려간다. 이런 그 개념으로 이해를 해주신다면 아마 우리가 왜 이거를 올해 중에 이렇게 계획을 세워가지고 하겠다고 하는지 아마 쉽게 이해가 가실 겁니다. 이건 뭐 선거 기간이 아니라 제가 시장으로 계속 머물러 있어도 늘 뭐 일주일에 2주일에 한 번씩 이런 발표는 해왔기 때문에 아마 그런 관점에서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사실 제가 시장으로 새로 취임을 해서 지금 한 4, 5년째 일을 하고 있는데 첫 해에는 사실 일을 많이 하고 싶은 일을 못했어요. 아시다시피 그때 극심한 여소야대 전국이었습니다. 뭘 하려고 그러면 예산이 다 깎이고 뭐 이렇게 굉장한 시의회 설득 작업을 해야 되는 그런 기간이 있었어요. 1년 동안. 사실상 일한 시간은 4년밖에 안 됩니다. 근데 그 4년 동안 처음부터 시작을 해서 알토란같이 챙겨왔던 게 키즈카페거든요. 사실 처음에 몇 개 만들고 말려고 그러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는데 동료를 해서 지금 한 200개 정도 됐죠. 그렇게 4년 동안 열심히 해도 200개 만들었어요. 이거 400개 다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동네마다 다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계획을 오늘 발표한 겁니다. 뭐 지역아동센터와 키움센터가 동네에서 얼마나 부모님들한테 사랑받는 존재고 아이들에게는 꼭 필요한 필수 시설이고 그리고 정말 즐거운 공간인지는 가본 사람들은 피부로 느낍니다. 거기서 그 해맑은 아이들이 정말 즐겁게 또래와 어울리기도 하고 요즘에 대부분 하나 낳잖아요. 하나둘밖에 없는데 거기서 이제 사회도 형성이 되고 해서 저는 이 키움센터나 지역아동센터 없는 서울은 이제는 상상하기 어렵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지역아동센터에서 서울런까지 연결이 되면 금상첨화죠. 아시다시피 서울런의 효과는 뭐 이미 다 알고 계시는 거. 학습 시간 늘고 학습 성취도 좋아지고 그런데 대부분 이제 거기 오는 학생들이 특히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에는 경제적으로 그렇게 여유 있는 집안의 학생들이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다면 더더군다나 서울론을 연계하는 게 꼭 필요합니다. 뭐 아마 굉장한 시너지 효과가 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뭐 그런 지금까지 이 기초 인프라를 깔아놨던 것들을 어떻게 부분 보완을 해서 더 업그레이드 시켜서 정말 꼭 필요한 그런 그 돌봄 체계를 만들어내느냐. 이거는 지역아동센터와 키움센터 그리고 발상의 전환으로 이제 돌봄과 교육 기능까지 학습 기능까지 집어넣는 키즈 카페까지 함께 동네에서 돌아가게 되면 굉장히 이 틈새 사각지대를 채우는데 매우 효율적인 그런 정책적 접근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질문 한 번만 더 받겠습니다. 문화일보 이승주 기자님. 예, 문화일보 이승주 기자입니다. 최근에 돌봄 종사자들의 열악한 근무 환경이나 처우에 대한 이슈가 계속되고 있는데 뭐 이번에 돌봄 강화하면서 이런 종사자들이 좀 더 힘들어질지는 않을지 좀 걱정이 되는데 뭐 처우 개선에 대한 방안이 좀 있으실까요? 예, 당연히 방학 점심 캠프 이제 점심만 제공한다 하면 약간 거부감이 있을 것 같아서 캠프 형태로 해서 아까 이제 학습 방학 숙제도 돕는다든가 하는 이런 형태로 방학 캠프라는 이름을 붙여서 자연스럽게 식사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했습니다. 그렇게 된다 그러면 이제 지금 질문하신 것처럼 종사자의 업무가 늘어나겠죠. 아무래도 더 필요하겠죠. 당연히 인건비 지원 같은 게 고려가 돼야 되겠죠. 사실 제가 시장으로 다시 돌아온 5년 전으로 돌아가 보면 저희가 약간의 여유 재원으로 생각했던 게 전임 시장 시절에 시민단체 이른바 뭐 서울시 입장에서 보면 그 관변단체죠. 그런 대로 흘러 들어가던 약 1조 정도의 1조 222억의 낭비되는 서울시 재원이 있었습니다. 각종 시민단체를 표방하고 서울시의 보조금 사업이나
민간 위탁 사업을 가져가 가지고 그걸 자기들 인건비로 따먹는 이런 형태의 누수 현상이 있었는데요. 제가 그때 결심한 게 그거 절약해서 전부 이런 종사자들 돕겠다고 결심을 했던 겁니다. 오늘 이 키움센터나 이 지역아동센터와 유사한 기능을 하는 게 동네에서는 각종 복지 종사자들이 근무하는 어르신, 노인 시설들입니다. 동네에 다 있는 복지센터 같은 데죠. 그런데 복지 종사자들 인건비를 그동안 4, 5년 동안 꾸준히 인건비나 각종 형태의 지원을 통해서 많이 올려드렸습니다. 건강검진 해드리는 그 프로그램을 새로 도입한다든가 어떤 형태로든 그분들께 그 늘어나는 만큼의 업무량에 상응하는 그리고 항상 이분들의 손끝에서 약자 동행의 정성이 나온다. 약자 동행이 구호에 그치지 않고 동네에서 직접 그 수혜자들에게 정책 수혜자들에게 도달하려면 이분들이 진심에서 나오는 행복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드리고 동기부여를 해드려야 약자 동행 정신이 현장에서 구현이 된다. 그런 마음가짐으로 복지 종사자들의 인건비나 각종 처우 개선에는 돈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이 3종 세트 세 군데 근무하는 분들의 그 인건비가 충분히 지원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로 오늘 아까 말씀드린 그런 재원 속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방학 점심 캠프도 그렇고 아침이나 야간 돌봄이 늘어나게 되면 당연히 인건비가 추가로 지출이 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이제 이 종사자 대 아동 비율도 점차 줄이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겠죠. 실례를 들으면 우리 어린이집 지원 서울시가 하고 있는데 제가 다시 돌아와서 어린이집에 한 명씩 더 종사자 숫자를 선생님들 숫자를 늘려드리고 그리고 각종 지원을 혜택을 늘려서 지금 현장의 만족도는 매우 높습니다. 똑같은 원리로 바로 이런 동네 지역아동센터나 키움센터 종사자들 충분한 숫자가 확보될 수 있도록 꾸준히 투자하겠다는 게 아까 재원 계획에 반영이 되어 있는 겁니다. 아마 앞으로 예산이 좀 여유가 있으면 이런 부분에 추가적인 투자가 계속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